결코 열어서는 안 될 할머니의 펜던트. 그 안에 담긴 50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평범했던 요양보호사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립니다. 내가 내 할머니다. 수천억 대 자산가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드러나는 잔혹한 과거. 그녀는 왜 딸을 버려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죽은 엄마가 남긴 눈물의 메시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 오는 화요일 새벽 3시 윤서진의 거대한 저택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72세의 국내 최대 유기농 식품회사 서진의 밥상 회장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또 시작이다. 숨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나선 그녀의 손이 떨렸다. 회장님. 급히 뛰어온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췄지만 창가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바닥에 산산조각난 유리와 함께 떨어진 붉은 장미 한 송이뿐.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CCTV는 또 말썽이군요. 어김없이 그 시간대만.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장미를 집어들었다. 줄기에 묶인 쪽지엔 익숙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아직도 그 펜던트를 차고 다니는군. 곧 만나자. 회장님, 이번엔 정말 경찰에. 안 된다. 서진이 소리쳤다. 절대 안 돼.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최근 들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졌다. 수천억 자산과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50년 전 그 끔찍한 비밀이 서서히 그녀를 죄어오고 있었다. 열흘 후 회장님께선 최고급 케어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비서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25살의 요양보호사 강하늘에 대한 서류를 훑어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그녀는 이력서에 화려한 스펙 대신 단순하고 진솔한 소개만 적어냈다.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하늘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거대한 식당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지만 오직 한 사람의 자리만 차려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하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떨리지 않았다. 서진의 차가운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25살에 이미 5년 경력이라고? 서진이 차갑게 물었다. 어머니가 20살에 돌아가셔서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어쩐지 하늘의 표정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며칠이 지나고 하늘은 다른 직원들과 달랐다. 서진의 부와 명성에 주눅 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 태도 속엔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이 스며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잠들기 전 목에 찬 낡은 백금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하늘이 유심히 지켜봤다. 혹시 그 펜던트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죽은 남편의 유품이다. 더 이상 묻지 마라. 하지만 하늘은 알아차렸다. 서진이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나타나는 그 절망적인 표정을. 마치 무언가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서진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으로 달려가 보니 서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용서해.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 이틀 후 창문 크래시가 또 일어났다. 이번엔 하늘이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서진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 하늘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다. 날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늘은 확신했다. 윤서진 회장에겐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50년간 그녀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서진의 저택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서진의 일상을 세심히 관찰했다.
매일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모습, 식사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펜던트.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하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또다시 악몽을 꾼 모양이었다. 눈가에 말린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괜찮다. 서진의 목소리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제가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릴까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2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다른 직원들처럼 비굴하게 굽신거리지도 억지로 밝게 굴지도 않았다. 그냥 자연스러웠다. 몇 시간 후, 하늘 씨, 잠깐 앉아보세요. 서진이 처음으로 하늘을 거실로 불렀다. 넓고 화려한 거실이었지만 어쩐지 삭막한 느낌이 들었다. 25살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죠? 네, 정확히는 20살부터였어요. 20살? 대학은? 하늘이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학비를 마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했죠. 서진의 가슴이 묵직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어머니, 어떤 분이셨나요? 평생 저 혼자 키우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단 한 번도 투정하지 않으셨죠. 항상 하늘아, 너만 건강하면 된다고 하시며. 하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의 손을 바라봤다. 거칠고 성근 손이었다. 20대 초반 여성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날 밤, 서진이 잠들기 전 하늘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늘이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건네며 서진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다시 한번 유심히 봤다. 낡은 백금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서진이 그것을 만질 때마다 드러나는 절망적인 표정이 궁금했다. 회장님, 그 펜던트 정말 아름다워요. 서진의 손이 순간 굳었다. 아름답다고? 네. 오래된 것 같은데도 정성스럽게 관리하신 것 같아서요. 분명 소중한 의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중한 의미. 서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이건 저주야. 50년간 나를 괴롭혀온. 저주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리고 그 펜던트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아라. 하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틀 후 아침, 하늘이 서진의 침실로 들어가니 서진이 침대에서 헐떡거리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 돼. 놓칠 수 없어. 내 딸을. 내 딸을. 회장님. 하늘이 달려가 서진을 깨웠다. 서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하늘씨? 악몽을 꾸신 것 같아요. 딸. 서진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내가 버린 딸. 하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딸. 서진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가? 회장님, 혹시 자녀분이 계세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없다.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하지만 하늘은 확신했다. 서진의 반응이 너무나 극적이었다. 분명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서진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이 어쩐지 익숙했다. 어머니? 하늘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그때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어떻게? 하늘이 돌아보니 서진이 문 앞에 서서 경악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진이 성큼성큼 다가와 사진을 낚아챘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회장님, 혹시 이 사진 속 분이 아무도 아니야. 서진이 소리쳤다. 아무것도 묻지 마라. 하지만 하늘은 알아차렸다. 서진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서진의 눈에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서려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낮에 본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명히 어머니와 닮았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서진이 서재로 향하고 있었다. 몰래 따라가 보니 서진이 서재에서 그 사진을 꺼내 어루만지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하늘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 어머니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어제 뭐가 있었나?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어머니도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어요. 늘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해서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서진의 손에 든 수저가 떨렸다. 어머니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탓하면서도 끝까지 자식을 지키려고 하시죠.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난 그런 어머니가 아니야. 왜요? 난 버렸어. 내 딸을, 갓난아기였던 내 딸을.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진이 자신도 모르게 털어놓은 것이었다. 회장님,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서진이 식당을 뛰쳐나갔다. 하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하늘도 함께 뛰어나갔다. 창가에는 또 다른 붉은 장미와 함께 쪽지가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곧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서진이 그 쪽지를 보고 주저앉았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하늘이 서진을 부축했다. 회장님,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50년 전, 내가 저지른 일 때문이야. 무슨 일이요? 서진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터져나왔다. 나는 도망쳤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갓난아기였던 내 딸을 두고. 그날 밤 서울 전체가 폭우에 휩싸였다. 천둥 번개가 연달아 치며 하늘을 갈랐고 강풍이 유리창을 거세게 흔들었다. 하늘이 급히 서진의 방으로 뛰어갔을 때 그녀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온몸을 심하게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 돼. 데려가지 마. 제발. 내 딸을. 회장님. 하늘이 달려가 서진을 감쌌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지금은 안전해요. 하지만 서진은 하늘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은 50년 전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 그날도.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도망쳤을 때도.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22살이었어. 각 결혼했을 때. 그 남자는 악마였어. 하늘이 조심스럽게 서진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서진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50년간 쌓여온 모든 고통이 터져나왔다.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어. 임신했을 때도, 갓난아기 앞에서도.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 번개가 다시 치자 서진이 몸을 더욱 웅크렸다. 그날 밤, 그 남자가 술에 취해서 칼까지 들고 너도 죽고 그 계집애도 죽어 라고 소리쳤어. 정말 죽을 뻔했어. 하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25년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도망쳤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밤에 갓난아기였던 내 딸을 두고 오셨다고요? 서진이 목을 끄덕였다. 눈물이 펜던트를 적셨다. 데려갈 수 없었어. 남편이 미친 듯이 쫓아올 테니까. 아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서진의 손이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이것만 가져왔어. 내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하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딸의 이름이 뭐였나요? 강하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 이름은 강하늘이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창문을 두드렸다. 하늘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제 이름도 강하늘이에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제 어머니가 평생 저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고, 다만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계셨다고만.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너의 어머니 이름이 강하늘이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서진이 주저앉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서진의 눈에서는 이미 희망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만졌다. 이걸 열어본 적이 있니? 펜던트요? 아니요. 어떻게 여는지도 몰라요. 서진이 펜던트의 옆면을 살짝 눌렀다.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열렸다. 안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갓난아기의 사진이었다. 하늘이 숨을 멈췄다. 그 사진은 자신이 어머니의 유품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이건 50년 전 내가 유일하게 가져온 내 딸의 사진이야. 하늘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낡은 지갑 깊숙한 곳에서 똑같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사진이에요. 저희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두 장의 동일한 사진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였다. 서진이 하늘의 손을 움켜쥐었다. 너는 정말 할머니.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제가 할머니의 손녀인가요? 서진이 하늘을 끌어안았다. 50년간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다. 내 딸, 내 손녀. 정말 내가. 두 사람은 폭우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다. 50년간 떨어져 있었던 혈육이 마침내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정말 감동적인 상봉이군요. 하늘과 서진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거실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 실루엣이 나타났다. 누구세요? 하늘이 서진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섰다. 남자가 조명 아래로 나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냉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군. 윤서진. 서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설마 너는. 맞아. 내 남편이야. 죽은 줄 알았지? 하늘이 경악했다. 서진의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것인가? 불가능해. 너는 분명히 죽었어. 서진이 떨며 말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건 내가 꾸민 일이야. 널 찾기 위해서 말이지. 남자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다. 5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그리고 마침내 찾았지. 그리고 우리 딸도. 남자가 하늘을 바라봤다.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예쁘게 자랐어. 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하늘이 소리쳤다. 그럼 이제 50년 전에 미완성된 일을 끝내볼까?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 칼을 든 남자가 하늘과 서진을 향해 다가왔다. 50년 전 그 끔찍한 밤이
다시 재현되려 하고 있었다. 50년 동안, 50년 동안 너희를 찾아다녔어. 남자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 하늘이 서진을 뒤로 밀며 남자를 향해 외쳤다. 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남자가 비웃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공식적으로는 말이지.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말 살아있었군. 50년 전 그 교통사고는 내가 꾸민 일이야. 병원에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왔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찾기 위해.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남자를 노려봤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뭘 안다고? 제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를 읽었거든요. 서진이 놀라며 하늘을 바라봤다. 일기? 하늘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두신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되면 읽으라고. 남자가 칼을 든 손을 멈췄다. 뭐가 적혀 있는데? 하늘이 일기를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1975년 3월 15일. 오늘 아빠가 또 엄마를 때렸다. 갓난아기인 나까지 위험할 정도로 심하게. 엄마는 결국 나를 데리고 도망쳤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나를 친할머니 댁에 맡기고 혼자 멀리 떠났다. 아빠가 우리를 쫓아올까봐 무서워서.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는 도망친 거야. 아니에요. 하늘이 소리쳤다. 어머니는 당신으로부터 저를 지키려고 희생하신 거예요. 일기 내용이 계속되었다. 할머니는 나를 친딸처럼 키워주셨다. 하지만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하늘아, 너의 진짜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보낸 거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렴. 서진이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가 다시 칼을 들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끝이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아. 남자가 당황했다. 어떻게? 하늘이 손목시계를 보이며 말했다. GPS 응급 신호예요.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다 같이 죽어. 남자가 칼을 들고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늘이 서진을 밀어내며 자신이 대신 막아섰다. 안 돼. 서진이 절규했다. 그 순간 탕! 경찰의 제압총이 발사되었고 남자가 쓰러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할머니. 하늘이 서진을 안으며 확인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하늘을 꼭 껴안았다. 고마워. 내 손녀. 고마워.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남성은 50년 전 가정폭력으로 수배 중이었던 김도준입니다. 사망 위장 후 도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하늘이 물었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몇 시간 후 경찰이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하늘이 서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어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서진이 펜던트를 열어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너의 어머니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지.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해주신 말이 있어요. 하늘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내가 그 선물을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하늘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어머니와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 그때 함께 있었다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거예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리고 어머니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항상 감사해 하셨어요. 하늘이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서진이 숨을 멈췄다. 하늘이 읽기 시작했다. 만약 언젠가 하늘이가 진짜 엄마를 만나게 되거든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엄마, 저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저를 지켜주려고 얼마나 아팠을지 알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서진이 목 놓아 울었다. 50년간 쌓여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하늘도 눈물을 흘리며 서진을 안았다. 이제 우리 함께해요, 할머니. 어머니가 못다한 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거대한 식탁이었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할머니와 손녀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고 있었으니까. 할머니, 내일부터 제가 매일 아침 해드릴게요. 고마워, 하늘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잖아요. 서진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밤. 위기가 지나고 며칠이 흘렀다. 서진과 하늘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50년간 혼자였던 서진에게는 낯설지만 따뜻한 경험이었고 평생 어머니 없이 살았던 하늘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할머니, 오늘 아침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하늘이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진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하늘아, 무리하지 마라. 너도 일이 있잖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제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어요. 서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놓친 시간을 하늘이 채워주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정 비서가 급하게 서진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기자들? 네. 50년 전 사건과 최근 일들이 언론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해할 거예요. 외부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다. 윤서진 회장, 50년 전 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딸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사실입니까? 회사 경영에 영향이 있을까요? 서진이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향했다. 하늘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함께 있을게요. 서진이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진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50년 전 저는 정말로 제 딸을 두고 떠났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확고해졌다.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갓난아기인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가장 아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늘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그 딸입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카메라를 하늘에게 돌렸다. 제 어머니는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아닌 그리움을 남겨주셨어요. 하늘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5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성공을 통해 속죄하려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서진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 제가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제 회사 서진의 밥상은 가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와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혹시 후회하시는 게 있다면? 서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다. 후회보다는 감사합니다. 제 딸이 저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손녀를 키워주었다는 것에 말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 안으로 돌아온 두 사람. 하늘이 물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50년간 숨겨왔던 것을 이제 다 말했으니까. 앞으로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이제 너와 함께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또다시 함께 식사를 했다. 할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해드릴게요. 뭔데? 된장찌개요. 어머니가 할머니 된장찌개 맛을 평생 그리워하셨다고 일기에 적어놨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랬구나. 하늘이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를 내놨다. 서진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다. 이 맛이야. 내가 딸한테 해주고 싶었던 바로 그 맛. 어머니도 이런 맛이 나는 된장찌개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할머니의 손맛이 이어진 거죠. 서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하늘아, 따라와. 서진이 하늘을 서재로 데려갔다. 거대한 금고를 열었다.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서진이 꺼낸 것은 회사의 지분 문서였다. 할머니, 이건 서진의 밥상의 50% 지분이야. 이제 너도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지. 너무 큰 선물이에요. 아니야. 원래 너의 어머니가 받았어야 할 것들이야. 50년 늦었지만 하늘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그리고 이제부터 이 회사 이름을 바꿀 거야. 뭐로요? 서진이 따뜻하게 웃었다. 할머니의 식탁으로 말이야. 할머니의 식탁? 응.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밥을 나누는 곳. 그런 의미로. 하늘이 서진을 꼭 안았다. 좋아요, 할머니.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다른 기사들이 실렸다. 감동의 할머니 마이너스 손녀 상봉.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지 않는 것. 윤서진 회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서진의 밥상에서 할머니의 식탁으로. 따뜻한 변화. 여론은 생각보다 호의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진의 선택을 이해했고 50년 만에 가족 재회를 축하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직원들이 박수로 서진과 하늘을 맞았다. 회장님,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임원이 물었다. 서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결정할 거예요. 하늘이 나섰다. 가정폭력 피해 가족들을 위한 긴급지원센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밥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꿔요. 제육장 열려버린 진실. 천둥 소리가 창문을 흔들고 번개가 방 안을 잠깐씩 밝혔다 어둡게 만들었다. 하늘은 서진의 침실한 귀퉁이에서 폭우 소리를 들으며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지난밤 서진이 공황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녀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린 말들이 계속 하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딸아. 서진은 새벽 내내 잠꼬대를 했다. 때로는 안 돼, 데려갈 수 없어라고 절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해줘라며 흐느끼기도 했다. 하늘은 한 눈도 붙이지 못한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진을 지켜봤다. 새벽 6시가 되자 하늘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의 이마에서 식은땀을 닦아주려다가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에 시선이 머물렀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다는 그 펜던트. 어젯밤 서진이 붙잡은 하늘의 손목에는 아직도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하늘아. 갑자기 서진이 눈을 떴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어젯밤 일은
잊어줘.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휘청했고 하늘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그 순간이었다. 딸깍. 펜던트 체인이 하늘의 소매 단추에 걸려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펜던트는 딱딱한 마루 위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벌어졌고 그 안에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하늘의 숨이 멎었다. 갓난아기의 사진이었다. 하얀 산후조리원 옷을 입고 있는 조그마한 아기. 사진 뒷면에는 1974년 3월 15일 우리 딸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똑같은 사진을 어머니의 유품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이게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늘아, 그건 이야기는 우리 엄마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단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자신의 아기 때 사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머니께서 똑같은 사진을. 서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온 힘이 빠진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아이가 정말 너의 어머니란 말이냐? 강미영이요. 1974년 3월 15일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줄곧 저만 키우셨어요. 하늘의 말에 서진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50년 만에 듣는 딸의 이름이었다. 미영이. 우리 미영이. 할머니? 설마 할머니가. 하늘이 일어서서 서진을 바라봤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의 출생에 대해 항상 침묵했는지, 왜 가족 이야기를 피했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내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진의 목소리는 50년간 쌓인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버린 거예요? 하늘의 물음에 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다. 버린 게 아니다. 데려갈 수 없었다. 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50년 전 나는 도망쳐야만 했다. 너의 할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짐승이 됐거든. 나를 때리고 갓난 미영이까지 위험했어. 그날 밤도 그랬다. 호우주의보가 내린 밤이었지. 나는 미영이를 안고 도망치려 했는데 서진의 손이 자신의 갈비뼈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지금도 50년 전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갈비뼈 2개가 부러진 상태로는 아기를 안고 멀리 갈 수 없었어. 그리고 돈도 갈 곳도 없었지. 미영이를 데리고 가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엄마를 두고 혼자 도망간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미영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내가 죽으면 그 아이도 함께 죽는 거였어. 하지만 엄마는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50년간 흘려온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떻게 갈 수 있겠니? 내가 버린 아이에게 어떤 얼굴로 나타날 수 있겠어? 성공해서 당당해진 후에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일수록 더 갈 수 없게 됐지. 하늘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가 병마와 싸우며 외롭게 죽어갔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엄마가 암 투병하실 때도요?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야 했는데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 서진의 고백에 하늘의 눈이 커졌다. 5년 전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미영이의 소식을 들었어. 대학병원에 입원한 것도, 너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도. 그럼 왜 안 오셨어요? 왜? 하늘의 외침에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5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겠니?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로 50년의 부재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했니?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50년간 쌓인 미안함과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마침내 만난 순간이었다. 할머니,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늘의 말에 서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50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 같았다. 앉아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서진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하늘도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바닥에 떨어진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내가 너의 할머니가 맞다. 서진의 첫마디에 하늘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1974년 3월 15일 새벽 2시.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어. 미영이는 3.2kg의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지. 내가 28살 때였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미영이를 안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작고 따뜻했어. 손가락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 조그만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지.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럼 왜요? 왜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서진이 격하게 소리쳤다. 그러다가 자신의 격한 반응에 놀라 고개를 떨군다. 미안해. 50년 동안 나 스스로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야. 버린 게 아니라고. 서진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너의 할아버지. 박진우.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었어.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괜찮았지. 처음 만났을 때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 서진의 손이 자신의 갈비뼈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지. 폭력을. 그래. 미영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참았어. 이혼이라는 게 그 시절엔 여자에게 치명적이었거든. 하지만 미영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달랐어. 서진이 다시 침대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50년 전의 공포가 생생히 떠올라 있었다. 그날 밤, 미영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였어. 진우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미영이가 계속 울었어. 배가 고팠나 봐.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진우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냐고. 나는 재빨리 미영이를 달래려고 했는데 그가 미영이를 향해 손을 들었어. 하늘이 숨을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미친 것처럼 미영이를 안고 막았어. 그랬더니 그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지.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 서진이 자신의 몸을 감쌌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그가 울고 있는 미영이를 보는 눈빛이었어. 마치 없애버리고 싶다는 듯한 눈빛. 할머니,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하지만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어? 돈도 없고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서진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래서 나는 미영이를 친정 언니에게 잠깐 맡겨두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 1달 정도만 일해서 돈을 모으면 미영이를 데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왜 안 돌아오셨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친정 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미영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진 채로. 나는 그제야 모든 걸 알았지. 미영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하늘이 고개를 젓었다. 그럼 그때라도 찾아오시지. 찾아갔어. 어린이집에 갔는데 이미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냈다는 거야. 어디로 갔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지. 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매일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어. 혹시 미영이가 돌아올까 봐.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저희를. 5년 전부터야.
회사가 크게 성공하고 나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그때 알았지. 미영이가 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너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걸. 서진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다. 하늘의 어릴 때 사진들이었다.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멀리서나마 계속 지켜봤어. 미영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너를 키웠는지. 하늘은 그 사진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프실 때 어떻게 나타나겠니? 50년간 없었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겠어?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50년이 지워질 거라고 생각했겠니? 서진이 하늘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너 곁에 있고 싶었어. 너를 돌보고 싶었고. 하늘은 서진의 손을 뿌리쳤다. 돌봐요? 지금 와서요? 엄마가 혼자 암과 싸우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혼자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할 때는요?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서진이 울부짖었다. 병원비도 너의 학비도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영이 명의로 익명 후원을 했어. 암 치료비도 너의 대학 등록금도. 하늘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익명 후원자가 나였어. 하지만 그것조차 미영이는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 거절했지. 정말 절박할 때만 받았어. 서진이 책상 서랍에서 두터운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송금 영수증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미영이에게 보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야. 매년 생일마다 명절마다 썼어.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하늘은 그 편지들을 보며 오열했다. 어머니의 생일마다, 자신의 생일마다 쓰인 편지들이었다. 엄마도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내 할머니를 만나게 되거든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해달라고. 서진이 그 말에 무너져 내렸다. 미영아, 우리 미영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50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빗소리와 함께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은 서진의 방에서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었다. 50년간 그리워했던 할머니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이 동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엄마.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평생 자신을 버린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엄마는.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하늘아, 오늘 저녁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 무리하지 마라. 마이너스 서진. 그 짧은 문자를 보며 하늘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할머니인가? 어머니를 버린 그 사람이? 하지만 동시에 지난 2달 동안 자신을 돌봐준 서진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밤늦게 돌아와도 항상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두었던 것,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준 것, 자신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 것들. 정말 모르겠어. 하늘은 벤치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서진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알게 되어 정리가 필요했다. 방에 돌아온 하늘은 침대에 앉아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하늘이 찾은 것은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하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쓴 일기를 펼쳤다. 2023년 8월 15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하늘이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맛이었다.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립다.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꿈속의 어머니는 항상 울고 계신다. 미영아, 미안하다고 하신다. 나는 꿈에서도 답한다. 괜찮다고. 엄마도 살아야 했으니까라고. 하늘이는 아직 모르지만 나는 어머니를 이해한다. 그 시절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도 분명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언젠가 하늘이가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원망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하늘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문 밖을 바라보니 서진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서진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서진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네.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잘 안 와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하늘은 서진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계란을 굽는 손길, 밥을 퍼는 모습, 물컵에 물을 따르는 세심함까지. 할머니, 응? 어머니 일기를 읽었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5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 어머니는 할머니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살아야 했다고 하셨어요. 서진이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다. 미영이가, 우리 미영이가.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늘이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성인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 나도 50년 동안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지. 그런데 이상해요. 하늘이 말을 이었다. 할머니를 원망해야 하는데 지난 2달 동안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 생각하면 원망이 잘 안 생겨요. 서진이 놀란 듯 하늘을 바라봤다. 나도 너를 돌보면서 미영이와 함께 못한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채우는 기분이었어. 물론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다. 할머니, 응, 시간을 주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충분해. 내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늘은 서진을 바라봤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해 보이던 그녀가 오늘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50년간 혼자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어머니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미영이라는 이름. 서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미영이. 아름다울 미, 꽃영.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어.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랐지. 맞아요.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원망과 이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같았다. 할머니, 저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어머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그래. 미영이 어릴 때 이야기 들려줄 게 많아. 하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서진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깊은 곳에서는 갈등이 일고 있었다.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할머니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하늘은 자신의 방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아직 보지 못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왜 이 상자에 자물쇠를 채워두었을까? 하늘은 궁금증에 못 이겨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주얼리 박스를 뒤지다가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하늘의 숨이 멎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모두 어머니가 쓴 것이었다. 편지 봉투에는 하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펼쳤다. 1999년 3월 15일. 우리 하늘이에게. 오늘은 내가 태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야. 엄마는 매일 내가 자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커. 내게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엄마는 항상 궁금해. 우리를 낳아주신 할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까? 가끔 꿈에서 할머니를 만날 때가 있어. 꿈속의 할머니는 항상 울고 계셔.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아. 하늘아, 혹시 언젠가 내가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해줘. 엄마는 할머니를 이해해. 그 시절 할머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을 거야. 하늘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이미 25년 전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편지는 하늘이 10살 때 쓴 것이었다. 2008년 8월 15일. 하늘이에게. 오늘 내가 물어봤지? 엄마, 우리 할머니는 왜 안 계세요? 라고. 엄마는 그때 하늘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엄마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늘아, 엄마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할머니를 원망할까봐 그래. 하지만 언젠가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때 기억해줘. 할머니도 엄마처럼 누군가의 딸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아픈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걸. 엄마는 할머니를 용서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그냥 이해할 뿐이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 하늘은 계속해서 편지들을 읽어나갔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쓴 편지도 있었다. 2023년 4월 10일. 하늘이에게. 오늘 병원에서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 하늘아, 엄마가 가장 걱정되는 건 너야. 혼자 남겨질 내가. 사실 엄마는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 몇 년 전부터 익명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게 할머니인 것 같아. 엄마가 거절해도 계속 보내주시더라. 하늘아, 엄마가 떠나고 나면 너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그때 혹시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그분을 원망하지 마. 할머니도 엄마와 똑같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기억해줘. 엄마는 한 번도 할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걸. 오히려 고마워해. 엄마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너라는 선물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다. 2023년 11월 20일. 사랑하는 하늘이에게. 엄마의 마지막 편지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하늘아, 엄마가 내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거야.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지 마. 미움은 내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야. 혹시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이 편지들을 보여드려. 그리고 말해줘. 딸 미영이가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다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당신 덕분에 하늘이라는 예쁜 손녀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늘아, 사랑은 이어져.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야. 엄마는 이제 편안해. 너라는 자랑스러운 딸을 두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와 너희가 함께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사랑해, 우리 하늘아. 엄마가. 하늘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울었다.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도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고
하늘이 할머니를 만났을 때를 위해 이후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날 밤 하늘은 편지들을 들고 서진의 방으로 향했다. 노크를 하자 서진이 문을 열었다. 할머니, 이거 어머니가 할머니께 드리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하늘은 편지 뭉치를 서진에게 건넸다. 이게 뭐니? 어머니가 25년 동안 쓰신 편지들이에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미영이가, 우리 미영이가, 어머니는 할머니를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계셨어요. 하늘이 서진 옆에 앉았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할머니께서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던데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가 암 진단받은 후부터 거절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보냈어. 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타나겠니? 50년간 없었던 엄마가. 서진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할머니.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용서했다면 저도 할머니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서진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빛이 돌고 있었다. 정말이니?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이제부터는 진짜 할머니와 손녀로 살아요. 더 이상 고용인과 고용주가 아니라.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끌어안았다. 고맙다, 하늘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어머니의 편지를 함께 읽으며 5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할머니와 손녀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6개월 후 서진의 거대한 저택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예전처럼 차갑고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한 웃음소리와 대화가 넘치는 곳이 되었다. 하늘은 요양보호사에서 진짜 손녀가 되었고 서진은 고용주에서 진짜 할머니가 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은 뭘 만들어 드릴까요? 하늘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다. 우리 미영이가 좋아했던 김치찌개 어때? 내가 어렸을 때 자주 해달라고 했다던.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되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서진은 하늘에게 어머니 미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늘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나눴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 걸음마도 일찍 뗐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지. 그리고 무엇보다 착했어. 다른 아이들이 울면 자기 과자를 나눠주고 그랬거든. 서진의 눈에는 50년 전의 추억이 떠올라 있었다. 할머니와 똑 닮았네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정말? 네. 할머니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요리를 계속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진은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하늘을 거실로 불렀다. 하늘아, 앉아봐.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좀 심각하신데. 하늘이 소파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쁜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좋은 얘기지. 서진이 하늘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결정한 게 있어. 서진의 밥상 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어. 재단이요? 응.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야. 정확한 이름은 미영하늘 재단이야. 하늘의 눈이 커졌다. 미영하늘이요? 어머니 이름과 내 이름을 따서 지었어. 이 재단으로 엄마 없는 아이들, 할머니 없는 아이들을 도울 거야. 무료 급식도 제공하고 장학금도 주고.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단의 이사장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 저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으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을 도와야 해.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도와줄 거고 전문가들도 함께 할 거야. 그럼 해볼게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감격스럽게 포옹했다. 재단 설립 발표회 날, 서진의 회사 본사 대회의실에는 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서진의 밥상 윤서진 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제가 새로 설립하는 미영하늘 재단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0년 전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제 딸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 딸은 평생 저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손녀를 만나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진이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재단은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은 제 손녀인 강하늘 씨가 맡게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늘이 무대로 올라와 서진 옆에 섰다. 할머니와 함께 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의 말에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늘이 서진의 팔을 끼며 말했다. 나도 마음이 후련해. 이제야 미영이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원래 가족이잖아.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식탁을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 식탁은 너무 크고 차가워요. 좀 더 따뜻한 느낌의 작은 식탁으로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둘이서 사용하기에는 지금 식탁이 너무 크긴 하지. 일주일 후, 새로운 원목 식탁이 도착했다. 크기는 작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예쁜 식탁이었다. 와, 정말 예뻐요. 하늘이 감탄했다. 이제 진짜 우리 식탁 같아. 서진도 만족스러워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 식탁에서 첫 식사를 했다. 메뉴는 하늘이 직접 만든 미영의 레시피 김치찌개였다. 할머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미영이가 만든 것 같아.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지. 분명히 행복해하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의 추억, 재단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이제 우리는 파트너잖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할머니, 행복해요? 하늘이 문득 물었다. 정말 행복해.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저도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정말 외로웠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서진이 하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자. 네, 할머니.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5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하늘 역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년 후, 미영하늘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전국 10곳에 무료 급식소가 설치되었고 10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하늘은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서 당당히 자리를 잡았고 서진은 명예회장으로 하늘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작은 식탁에서는
매일 따뜻한 식사와 진심 어린 대화가 오고 갔다.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좋지. 우리 미영이 레시피로. 할머니의 식탁에는 이제 진짜 가족의 사랑이 가득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마침내 이어진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